단 33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 김용빈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반주도 효과음도 없이 오직 그의 맨 목소리만으로 조영수 작곡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엔지니어는 손을 떨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 33초간의 노래가 4시간에 걸친 고된 녹음의 종착지였고 동시에 2억 원의 가치를 입증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로트계의 황태자 김용빈.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성과 실력을 입증한 그는 이번에도 평범한 방식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단 하나의 곡을 위해 연습하고 노래하고 다시 부르고 또 다시 수정하며 녹음실 안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곡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그는 이토록 지독하게 몰입했을까요? 답은 곡의 작곡가인 조영수에게 있습니다. 조영수는 말했습니다. 이 곡은 내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곡을 쓸 때 누구도 아닌 김용빈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로지 음악 하나로 장르도 세대도 초월한 믿음과 열정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이번 곡의 놀라운 점은 바로 그 33초입니다. 김용빈이 부른 단 33초의 무반주 노래가 이 곡의 핵심이자 결정적 감정 폭발의 순간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 신디사이저도 드럼도 없이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듯한 정막 속에서 김용빈의 목소리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담아내며 청중을 휘어잡습니다. 조영수는 이를 음악적 정적의 미학이라 표현했고 이 파트의 녹음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특수 마이크와 전용 음향 장비를 별도로 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음 당일 김용빈은 아침부터 말수를 줄이고 따뜻한 물만 마셨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스태프들마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곡의 하이라이트가 무반주 파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관계자들은 방송에서 편집될 수 있다.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김용빈은 오히려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채울 수 없다면 내가 가수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녹음실을 가득 채운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결국 김용빈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김용빈의 33초를 완성해냈습니다. 과연 이 곡은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까요? 왜 김용빈과 조영수는 모든 것을 걸다시피 이 곡에 몰두했을까요? 그리고 팬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반주 없는 33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과 전율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짜 음악은 소리보다 마음을 먼저 울립니다. 녹음이 시작되던 날 스튜디오 안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커튼은 조금 더 조여져 있었고 조명은 최소한으로 줄여졌다. 김용빈은 말없이 자신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영수와 함께 가사를 천천히 읊조렸다. 그의 입술은 몇 번이나 멈췄고 때로는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이야기를 체화하는 의식에 가까웠다. 이 곡은 단순한 러브송도 전통 트로트도 아니었다. 조영수가 삶의 끝에서 건네는 마지막 위로라는 주제로 쓴 이 곡은 처음부터 대중을 겨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노래는 듣는 사람 한 명이 인생에 닿기를 바라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절박한 노래였다. 그렇기에 첫 마디부터 마지막 숨결까지 어떤 하나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다. 김용빈은 곡을 받은 후 2주 동안 거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한다. 목을 푸는 시간, 가사를 암송하는 시간, 그리고 무반주 구간만을 위해 따로 준비한 명상 시간까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곡을 부르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는다면 나는 노래를 잘한 것이다. 그의 이 한마디는 마치 주문처럼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그렇게 녹음 당일이 다가왔다. 이미 2억 원이 투입된 특수 제작 장비는 스튜디오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었고 기술진은 이를 위해 일주일 동안 세팅을 거듭했다. 마이크는 독일에서 직수입된 무압축 다이나믹 캡처형으로
목소리의 떨림과 습도, 침의 흐름까지 잡아낼 수 있는 초정밀 장비였다. 일반 방송이나 가요 녹음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였지만 조영수는 이 곡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며 주저없이 투자했다. 김용빈이 마침내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녹음실은 마치 연극 무대 같았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고 고요함 속에 그의 한 호흡이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33초 무반주 파트에 도달했을 때 누구 하나 손도 까딱하지 못했다. 그 짧은 구간은 김용빈이 세상 모든 소음을 제거한 채 고백하듯 속삭이는 순간이었다. 소리보다 침묵이 더 강렬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장면 하나로 증명해냈다. 그 33초의 비밀은 곡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노래는 클라이맥스를 악기와 코러스, 리듬이 도와준다. 그러나 조영수는 이번 곡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뺐다. 고통도, 위로도, 노여움도 다 사라진 뒤의 무기력함으로 묘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조영수는 말했다. 우린 감정을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자. 그저 가만히 서서 노래를 던져보자. 그게 더 아플 수도 있다. 김용빈은 바로 그 가만히 있음 속에서 심장을 울리는 33초를 완성했다. 첫 번째 녹음은 실패였다. 눈물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번째는 숨이 너무 얕아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에 들어가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시도. 마침내 마이크는 그의 진짜 목소리를 포착해냈다. 녹음을 마친 후 조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올려 가볍게 엄지를 들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기술 감독은 이 장면은 라이브로도 구현 불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고 치열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후반 작업조차 최소화하며 원음의 느낌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곡이 김용빈 커리어의 터닝포인트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 팬은 SNS에 무반주인데 이렇게 울컥한 건 처음이에요. 말도 안 돼요. 라는 글을 올렸고 곡이 공개되기도 전인 지금 33초의 마법이라는 키워드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일부 음원 플랫폼은 이미 해당 구간을 10초 미리 듣기 기능으로 따로 마케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이 곡이 가진 힘은 단지 기술적 완성도나 유명 작곡가와의 협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힘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김용빈은 이번에도 좋은 노래가 아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노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을 다한 건 확실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힘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곡은 아직 발매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방송사들도 특별 무대를 기획 중이다. 특히 KBS 음악방송에서는 이 33초 구간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 3가지의 음향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송출로는 원음을 100%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이 곡 하나 때문에 전체 스케줄이 뒤바뀌는 건 처음이라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김용빈은 이 곡을 누군가에게 편지처럼 남기고 싶은 노래라고 표현했다. 어떤 말보다, 어떤 편지보다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단 33초라도. 음악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그리고 이번 곡에서 김용빈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